자, 63페이지 제목이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기록을 하세요. 음수의 제곱근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이제 계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니네가 계산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계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호를 판단하는 개념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계산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그걸 가지고 부호를 판단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쓸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좀 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 문제씩 내니까 소개할게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루트 안에, 예를 들어볼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계산을 이제 시킬 건데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너네들. 이때 얘를 갖다가 직접 계산하지 말고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시오. 사실 그 루트 마이너스 3 허수 단위 이용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알겠어? 루트 3 마이너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를 루트 3 쓰고 루트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루트 3에 이건 정이니까 이렇게 쓰는 내용인데 연결이 돼 있어요. 어쨌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표시한 다음, 그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라. 그런 문제가 없어. 계산하는 문제 없습니다.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시작. 이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 252번 하나를 먼저 해볼게. 252번은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6 루트 마이너스 1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마이너스 27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24. 이걸 계산해서 a 더하기 br 걸로 표시해라. 그러면 말한 대로 그냥 가봅시다. 루트 6 i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12i인데 2 루트 3i 이렇게 쓸게요. 2 루트 3i. 그 다음에 얘도 루트 3i. 얘는 3 루트 3i 이렇게. 그리고 얘 루트 3i. 그리고 위에는 2 루트 6.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만큼 다 정리한 거고, 이제 이게 끝나면 우리가 그냥 보통 하던 대로 계산을 하시라. 얘는 루트 3하고 루트 2니까 6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6 루트 2에다가 i 제곱. 그러니까 루트 6을 루트 3하고 루트 2 이렇게 쓰면 루트 3 곱해져서 3이 되니까 6 루트 2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 계산이 i 마이너스 1. 다음 얘는 i도 약분되고 루트 3도 약분된다면 그대로 플러스 3 이렇게만 기록되는데, 그 다음 여기는 얘랑 약분이 돼서 루트 2가 되는 건 맞는데 분모에 허수 단위가 남아있으니까 실수화까지 한다고 생각.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루트 2 i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동류항 정리처럼 3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8 루트 2. 그래서 이제 a가 3, b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a 더하기 b의 값을 그러니까 뭐 잘못 썼는데? 그 마이너스 6 루트 2가 i. 아예 없네. 미안하다. 미안해. 이게 그냥 실수 부분이고요. 요만큼이 허수 부분이 되는 상태니까 요게 a가 되는 거, 요게 b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더하게 되면 결국은 3 마이너스 8 루트 2까지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계산할 땐 큰 문제 없다. 요거만 지켜.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는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계산은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계산을 하라고 내는 게 아니라 부호를 판단하라고 묻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한 거야.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니네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계산을 했었지? 네. 루트 ab 이러면 되지. 근데 이제 루트 안에 그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없었을 상황이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이 음수의 제곱근 형태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루트 ab 쓰는 게 맞는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숫자를 곱한 놈을 쓰는 게 맞을 때가 있다. 자, 처음이니까 자세히 할게요. 나중에는 결과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루트 a랑 루트 b가 있을 때 이게 a하고 b의 이제 부호를 봤을 때요. 요게 플러스고 요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요건 플러스인데 요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a하고 b가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씁니다. 어떤 부호를 가질 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이 a와 b가 어떤 부호를 가질 때 이렇게 쓰는 게 될지. 마이너스. a도 음수, b도 음수. 요 경우 이 세 가지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는 이런 경우일 때다. 사실은 그럼 우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까 했었어. 루트 마이너스 3하고 루트 마이너스 5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 그냥 계산대로 하면 이거 곱해가지고 루트 15 아니에요? 라고 쓰고 싶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루트 3i하고 루트 5i를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루트 15는 맞는데 이게 된 얘가 붙어야 맞는 계산이에요. 나머지는 괜찮다. 그래서 얘는 계산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얘가 될 때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얘와 얘가 될 때 그럼 너네는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그 음수라는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오 라는 뜻이야.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나눗셈 형태로 갈게요.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나눗셈을 하게 되면 역시 중학교 때는 음수가 없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또는 따로 떼어서 쓸 수 있는데 역시 여기도 어떤 경우만큼은 이렇게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딱 한 가지 케이스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얘랑 같을 때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부호랑 이거 부호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런 뜻이야. 언제일까요? 기억나는 사람? 교 정도면 기억이 날 것 같아. 네. 언제죠?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 오. 그러니까 나는 그냥 A, B를 하는 대신에 위에 거는 양수인데 아래 것이 음수일 때는 이게 부호가 그러니까 이런 게 만족된다는 부호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약에 그냥 얘처럼 이렇게 계산이 된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와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다면 얘가 루트 3 i가 되는 거지. 위에는 루트 6이 되고요. 그럼 실수화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럼 일단 얘랑 얘랑은 나누어져서 루트 2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생기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 2i
이건 완전히 계산 다르죠. 그러니까 요 경우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되고 헷갈리면 하늘에 뭐가 떠 있지? 해? 낮에 네. 해를 한자로 이렇게 해? 뭐지? 해 한자로 일? 이제 뭐가 뜨거워 이러잖아. 밝은 거 낮에 떠 있는 거 해. 일? 일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고 태양 아.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는 태양이지. 위에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양이지. 아래는 지하는 음의 기운 아니야? 음의 기운? 음이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외우는 사람은 이제 초딩이고 사실. 어쨌든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 다시요. 둘이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가 붙고 곱한 결과를 조건을 준다면 이 얘기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는 뜻이다. 그 다음 나눗셈 형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합쳐 쓰거나 떼어 쓰는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위에 거는 양수고 아래 거는 음수다. 근데 얘는 조금 이제 엄밀히 얘기할게. 이제 얘네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틀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이건 맞아요.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는 관계로는 맞는데 혹시 얘가 0이 아닌 복소수 요런 말이 없다면 그런 말이 있다면 정확히 이게 맞는 거야. 근데 0이 아닌 복소수 이런 말이 없다면 0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이 경우가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0인 경우는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은 걸로 인정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 경계 원래 이제 이렇게 썼을 때 경계 지점 요렇게 쓰는 게 맞고 0이 아닌 복소수란 말이 없다면 여기는 위에 양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요. B는 영보다 작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왜 그렇죠? 0이면 분모가.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해. 분모가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음수 부호 쪽이면 그냥 진짜 음수인 거예요. 이게 0이면 의미가 없어. 근데 양수 쪽은 0일 수도 있어. 0과 마이너스 0 갖다 치면.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히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때문에 정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일단 요 개념은 부호가 양이야 음이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확히 맞는 거고 이때 0이 아닌 복소수란 말이 있다면 이건 더 정확한 거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나왔다면 이렇게 0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실전에서는 범위를 써야 돼요. 단 분모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음수밖에 안 됩니다. 0이 안 붙어요.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전체다. 필기하시든가 찍어두시든가 물론 캡처는 내가 하나 해두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릴게 영상이랑 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캡처. 됐어. 자, 뭐 별 어려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실제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대곱근 형태의 계산에 대한 문제. 얘부터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다.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이. 그렇지 도균아? 네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 학교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조건을 주고 요거 일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 일 때라고 조건이 나오면 이 부호를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하나 해볼게. 254번 잠깐 볼래? 여기 지울게요. 루트 x-5 분의 루트 x-2는 마이너스의 루트 x-5 분의 x-2일 때 요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안 지웠으니까 판단 되겠죠? 요렇게 문제가 주어졌다는 건 얘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만족되려면 위에 거는 0이 아닌 숫자라는 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아래 거 얘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5보다 작다이므로 실제로 x의 범위는요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정수는 2, 3, 4 3개가 들어있는 게 맞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다가 2를 빼먹고 쓰는 경우라면 오답을 쓰게 되니까 조심.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했다면 255번 한 문제를 직접 풀어서 해결하고 시단계로 가겠습니다. 아, 위에 것도 한 문제 있었는데 빼먹었구나. 좀 같이 하자. 255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 문제가 부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지 실제 계산을 해보라는 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건 부호를 판단해서 요 부호를 판단하는 요걸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255번 같으면 실제 학교 시험 문제도 충분히 한 문제 낼 만한 교재가 이거 쉽지가 않아. 문제가. 255번 문제만 좀 써놓을게. 답을 한번 쓰는 동안 내보세요. 이거의 최대값, 이거의 최소값. 일단 부호 판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람.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썼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는 요걸 가지고 얘네들을 해결해 보시고 일단 요 노란 글씨를 해결하는 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인 거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때 아마 배운 걸로 말하면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요 놈이 사실은 요거랑 같은 개념이라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다. 언제? 이렇다면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는 건 절대값 개념과 동일합니다. 천천히 보고 쓰세요. 답이 나왔죠? 한번 내가 정리하는 게 많이 안 된 사람은 체크해봐. 이제 x의 범위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절대값 x-1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 개념이고 루트 바깥의 제곱은 그냥 루트만 없어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있을 땐 중요한 게 뭐야? 이 숫자가 양수라고 판단되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 숫자가 음수라고 판단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쓰는 거지. 자, 요 범위에 있는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봐. 등호 없이 생각해봐도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는 한번 넣어봐. 부호 판단할 때 하는 방법이 쉽게. 이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라도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이죠? 네. 선생님 1 집어넣으면 0인데요? 아 경계 지정 빼고 해야 돼. 0은 마이너스가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부호 판단할 때는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생각해보면 돼. 0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음이죠. 음이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 여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봤을 때 부호 판단하면 돼요. 작아 보이니까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봐도 양수죠. 부호 판단이. 그러면 그냥 써야 하죠. 얘는 뭐 쓴 거. 자 이제 정리할게.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 이건 지워지고 마이너스 2x 아마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계산해놓고 나서도 이 최대치수 쓰라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요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5 요게 결과예요. 그죠? 그러면 니네 보고 갑자기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요 값의 범위를 쓰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봐.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얘의 범위를 쓰는 거야. 그러면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먼저 이걸 만들기를 한다고 생각해. x가 있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x가 있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쓰라는 뜻이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쪽에 와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플러스 4가 되지. 이게 맞는 내가 작은 걸 왼쪽에 쓰고 큰 걸 오른쪽에 쓰면 그냥 그거야.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5를 또 더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다 5씩 더했어. 5씩 더했어. 5씩 더했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범위는 3 이상 9 이하죠. 그럼 최대값을 얼마로 쓰라는 뜻이야? 최소값은 3 이렇게 갖다 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의 문제들은 니네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어떤 거에 범위를 가지고 최대 최소 쓰는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될 텐데 미적분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의 기본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긴 놈의 범위를 따지는 건 지금처럼 그냥 만들기 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 과정도 봐두시고 여기까지 구해놓고 답을 못 쓴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만드는 과정을 보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못했다면 다시 이 부분부터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러면 뭘 한 문제 더 풀어볼 텐데 보자. 소율아, 250번으로 한번 해볼래? 우리 251번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래? 위에 걸 안 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울게. 251년. 아, 어려워 보여 이게 더? 아, 설마 251번 한 번만 같이 그러면 대답해주면서 봐라. 자, 0이 아닌 세 실수. 아, 여기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등호 붙일 필요 없죠, 이거는. 0이 아닌 세 실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AB를 만족하고 루트 A 분의 루트 C는 마이너스의 A분의 C를 만족합니다. 그럼 보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부호 판단을 하시라고. 여기로부터 부호 판단 소율이가 한번 읽어봐. 좀 집중하고. 이렇게 만족한다면 A와 B의 부호는 A는 공부하자. 그렇지, 음수고 B도. 그렇죠. B도 음수. 그럼 지훈아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으면서 이렇게 합쳐졌다면 여기에 부호는요? 음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거 갖고 보기를 봐. 보기를 처리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루트 A-C의 제곱을 오른쪽은 쳐다보지 말고 요걸로 갑시다. 자, A-C의 제곱은 사실은 얘랑 동일하다. 그러면 A는 음수인데
C가 양수라면 음수 빼기 양수. 전체 부호는 뭐가 되죠? 음수 빼기 양수. 헷갈리냐? 음수 빼기 양수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음수. 고민할 필요 없이. 자, 다시. 빼기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그러면 양수. 작은 수 빼기 큰 수 그러면 음수. 음수지. 그럼 양수가 그냥 음수가 그냥 네, 양수. 양수. 그러면 음수 빼기 양수 그러면 음수 빼기 양수 그러면 음수. 이건 작은 놈이고 이건 큰 놈이잖아, 그지? 네. 당연히 큰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으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이거 볼 때 깜빡 양수 음수 빼기 양수 빼기 음수 막 이러는데 작은 놈이고 큰 놈인 거예요. 음수니까요. 이렇게 써. 마이너스 붙이고 쓴 거다 얘기야. 니은 루트 b 더하기 루트 c 루트 b 빼기 루트 c.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개했다고 생각해 볼게. 이거 곱하기 이거 했어. 근데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에 루트 b제곱 이렇게 쓰게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선생님 그냥 쓴 거랑 똑같은데요? 맞아요. 좀 이따 보세요. 마이너스가 붙는 게 우리가 배울 때는 둘 다 음수면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럼 미리 해볼까? 얘는 요거랑 똑같다면 b가 음수니까 그냥 나와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계산되면 그냥 b라고 쓰는 게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건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그냥 생각해서 b 쓰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틀린 애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안 헷갈리게 보세요. 그다음 여기랑 여기 보는데 C는 양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곱한 채로 맞고요. 요것도 그냥 곱한 채로 맞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그건 사라지죠. 그 다음에 빼기 루트 C의 제곱이니까 그냥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루트 C. 근데 그렇지. 요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할게. 루트 B 곱하기 루트 B 했을 때 B가 음수면 선생님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틀린 복입니다. 나중에 아마 2차 방정식 풀다 보면 좀 교재 어려운 거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절반밖에 못 맞춰. 상위권도. 착각해서. 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루트 B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B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음수라고. 선생님 어떻게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i하고 i 곱하면 음수 안 나오나? 이 순호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루트 안에 음수 됐다는 거. 착각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b-c로 써야 되고요. 그럼 니은은 안 돼. 이거 루트 a의 제곱, 루트 c의 제곱. 이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루트 a의 제곱은 a가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이 그냥 a 써버리면 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얘도 그냥 써버리면 된다. 그래서 A와 C는 디귿은 괜찮네요. 리을 루트 C분의 A 루트 A분의 C. 자, 이거 계산해보라는 뜻으로 한번 이해해볼까? 부호 판단으로도 한번 해보고 계산으로 해볼게. 자, 봐. A 양수야 음수야? 소율아? A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C는 양수지. 그럼 이 전체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C 양수야. A 음수고 전체로 보면 양이야 음이야? 음수. 음이지. 그럼 루트 안에 음수끼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요거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야 하죠. 근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AC.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고 얘랑 얘를 곱해서 쓴 결과를 쓰잖아. 얘 마이너스가 붙고 얘랑 곱한 거 쓰잖아. 이거 곱하면 얼마냐고? 1이죠? 역수인데 1이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요거 그냥 곱해서 1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아니면 계산의 의미로 한번 살려볼게. 얘들아.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니?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 아유 소리 졸려. 아 어떡해. 다시요. 루트 a에서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i를 빼내는 대신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물어볼게. 예은아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오 안 속네. 니네 이런 거 속는 애들 있었어. 썼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중학교 때 많이 속은 거. 그죠? 그래놓고 묻는 거야. 혜은아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냥 뭐 초딩처럼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전부 다 음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a 자체가 음수니까 이건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로 쓰기 위한 작업인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양수인 거예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루트 c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 분모가 잠깐만 밑에가 양수니까 그냥 쓴 거고 여기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여기가 음수일 때는 이거 마이너스가 붙고 요렇게 붙어야죠. 이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ai죠.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런데 아까처럼 생각해서 쓰시는 게 좋아. 둘 다 음수 맞으니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가 붙고 두 개를 곱했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일 쉽죠. 이런 작업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복소수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진도상의 얘기는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몇 개만 더 풀어줄게. 이제 지금부터 약간 너네들이 헷갈릴 만한 거, 잘 출제되는데 조금 잘 틀릴 만한 거 문제를 몇 개 골라줄게.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거는 그냥 조금 빼고요. 261번 하나 해볼게. 시단계 몇 개 내가 풀어주려고 그래. 10 이하의 자연수. 본인이 푼다고 생각해. 그냥 뭐 푸는 거 쳐다본다고 하면 지우야 지금 잠깐 봐야 돼. 261번. 자 이때 A, N 이란 놈은 요거 중에서 어떤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A1부터 A10까지 다 써보면 요런 놈 중에 하나야. 요 중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다 더하면 4 더하기 2i입니다. 그렇다면 A1 세제곱 더하기 A2의 세제곱 더하기 A10의 세제곱 요게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 중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지금 봐봐 상황이 이런 거야. A1부터 12하니까 A1부터 A10까지 있는데 다 더하면 얘가 된대. 오케이. 이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 근데 다 더하면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건지 한 10초, 15초만 좀 생각해 볼까요? 눈 감고 생각하지 말고 눈 뜨고 생각해야 돼. 이제 규호가 이제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난 기다릴게요. 조금만. 이제 알고 나면 그 기준을 하나 가져. 근데 지금은 갑자기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거 10개 더한 거 가지고 어떻게 세제곱끼리 더한 걸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시면 진행해 볼게요.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네. 자, 그럼 이렇게 한다. 요거 내가 힌트 하나 투척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해봐. 어차피 얘네들은 10개가 모두 얘 아니면 얘 셋 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10개를 쭉 더하면 순서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쭉 더하면 얘가 된대. 그럼 너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냐면 도대체 이 10개 중에서 1은 몇 개가 있고
마이너스 1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i는 몇 개가 있길래 이 계산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통틀어서 10개 중에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인지. 단 x하고 y하고 z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거. 집중해. 아이. x하고 y하고 더하고 지금 몇 개 중에서 10개 숫자죠. 그 중에 1이 x개, 마이너스 1이 y개, i가 z개 있다고 친 거야. 그렇다면 x하고 y하고 z 더하면 얼마예요? 이 x, y, z 뭐야? 개수지. 일단 써주는 기분 되려나? 아. 다 합치면 열. 10개죠. 당연히 10개죠. 요거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써줄게요. 아, 이거 답을 다 써주는 것 같은데? 더 가면? 그러면 얘를 나타내 보면 1이 x개 있으니까 x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이 y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y 다 합치면 i가 z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거의 4 더하기 2 y 이렇게 됩니다. 4 더하기 2i.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x 빼기 y는 4가 되어야 하고 z 얘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하고 y가 몇 개씩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문자 세 종류야. 힌트가 하나, 둘, 세 개야. x, y, z 알아 몰라? 알죠. z가 2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쓰면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연립방정식 아닙니까? 아 우리 기호 힘드네. 중간에 끊어줄 테니까 잠깐만 이거 집중해. 지나가 버리면 얘는 어려워. 다시 이렇게 그냥 개수만 있고 뭐가 들어있는지 이 중에 있다 이런 말은 도대체 얘네들이 그 10개 중에 몇 개씩 들어있길래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 니네 그거랑 똑같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연립방정식 배울 때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볼펜은 한 자루에 300원. 그 다음에 뭐 지우개는 하나에 뭐 200원. 그럼 몇 개씩 사서 뭐 10,000원을 뭐 어떻게 몇 개씩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풀어본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 다시 한번 몇 개씩 있느냐인데 합치면 어차피 10개니까 거기에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x, y, z만 생기면 끝. 그냥 내가 풀어줄게요. z2 그럼 x 더하기 y는 8 x 빼기 y는 4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가 될까요? 2. x는 아 더하기. 네, 여기 6 y는 당연히 2죠. 아 그러면 1이 6개 마이너스 1이 2개 i가 2개. 그러면 뭐 이거 다 합치면 합쳐봐도 이 순서는 모르지만 1이 6개 있었으니까 1의 세제곱이 얼마야? 네. 1의 세제곱 1이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i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결국 얘가 몇 개 있었냐면 6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6에다가 얘는 2개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2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몇 개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서 개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수에 관련된 문제. 전체 개수를 각각 원소들이 몇 개씩 갖고 있는지 그랬을 때 실제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의 관계식을. 오케이? 야, 너 너무 줄어서 어떡하냐? 쉬었다 할까? 괜찮아? 너 괜찮냐? 너 생성이야? 저는 괜찮아요. 오, 정현 괜찮아? 안 졸려? 자, 그럼 한 문제 더. 어디 갔냐? 268번 또 별표 하나. 이건 모의고사 문제를 낸 거고 자사고나 뭐 저쪽 그런 계열에서도 가끔 갖다 내는 문제. 물론 여기 지역에서도 이건 뭐 숫자만 살짝 바꿔서 갖다 냅니다.
자, 문제 쓸 테니까 역시 1분 정도만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같이 한번 해볼게. 나 문제 쓸게. 268번이야. 별표 쳐놔. A 더하기 PI.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자, 가는 힌트가 1 더하기 I 더하기 Z 제곱이 음수입니다. 두 번째는 Z의 제곱은 C 더하기 4I입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어렵진 않아요. 조금 도전해봐. 힌트를 잘 받아들여야 돼. 교우가 또 어려운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낙서. 오케이, 잘했어. 지금 어려운 길로 갈까봐 한 줄 투척할게. 얘가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이렇게 힌트 준 거야. 그럼 기억나는 거 없어?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럼 이 복소수의 정체는? 그래, 배운 게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이거 제곱했던 사람 혹시 빨리 방향을 바꾸라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막 곱셈공식 뭐그 전기하듯이 했던 친구들은 이 힌트의 의미를 못 살린 거지. 그래서 낸 거야.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가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이 복소수의 정체는 실제로 제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허수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 맞지? 그렇게 한 사람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걸 제곱하고 있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스스로 생각할 걸 이렇게 계속 풀어도 되나? 막 이렇게. 그래서 I 더 1 더하기 I 더하기 A 더하기 BI 즉 A 더하기 B에 B 더하기 I가 그럼 A 값은 결정이 되죠. 순호수가 되면 여기 죽으면 안 되니까 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얻은 결과로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i 꼴이 바로 z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밑에 거는 순수학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bi의 제곱은 1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요. 자, 그거랑 위에 있는 요 놈이랑 이제 비교를 해주니까 결국은 c가 1 마이너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2b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2고요. b가 마이너스 2라면 c는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이제 A, B, C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최종 뭘 알고 싶은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요. 그럼 1, 4, 9, 14 이렇게 되네. 내가 그 개념 정리할 때 노트에 필기했던 그 내용 중에 첫 시간에 처음에 복수수 할 때부터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Z제곱이 실수가 된다,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 강조해줬던 게 실제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 재밌죠? 그리고 또 놓칠 만한 문제.
오케이. 273번으로 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273번으로 가서 역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근데 요거는 충분히 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저번에 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외워놨길 바래. 고민하지 마시고. 짜잔. 네, 이만큼입니다. 몇 개를 더해야 될 건가? 외워둘 거는 그거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나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이미 머릿속에 계산값을 알고 있는 상태. 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이 여러 개 있는 어차피 규칙성에 관련된 부분이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써보면 규칙이 발견되면 그 이후로는 그 규칙대로 그냥 한 번에 쓰시고 처음에 잘 안 보이면 몇 개를 써보셔야 돼. 한 줄 더 가면 좋습니다. 요 i의 2n 제곱이 i의 제곱의 n 제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1의 n 제곱 이렇게 생각했으면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한다고 치면 뭔가 쓰기도 편하고 규칙성 보기도 좋죠. 그래서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물론 이것도 그냥 계속 쓰면서 규칙을 찾을 것 같지만 i라는 놈이 이 새끼가 4개씩 지나갈 때마다 반복된다는 어떤 특징을 이해한다면 4개 정도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쓴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5번째 거를 썼을 때 얘랑 똑같이 나온다면 반복성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5제곱하면 마이너스 이거 5제곱하면 마이너스 6제곱하면 플러스 이거 6제곱하면 마이너스 요거 7제곱하면 마이너스 1 요거 7제곱하면 플러스 i 요거 8제곱하면 1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 4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4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지워지고 오잉? 그러면 4개씩 더하면 지워지네. 어이구.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건 언제까지 해봐야 되느냐? 즉 4개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이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규칙 중에 첫 번째까지만 더하면 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하고 i는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딱 3번째 것까지. 그러니까 4 묶음이 하나가 되면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n이 3일 때도 가능하죠? 네. 그 다음 얼마 가능해? 10, 그 다음은 12. 이런 식으로 한 묶음 가기 전에 3개, 한 묶음 돌고 3개, 두 묶음 가고 3개 이런 식이야. 요렇게 됐을 때 백이하의 자연수 몇 개입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내가 하나 알려줄 거야. 잘 들어. 이거 몇 개인지 셀 때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하게 세는 방법 가르쳐줄게. 이거
몇 개씩 커지니? 네. 4개씩 커지지. 그러면 얘를 4로 나눴을 때처럼 생각하고 쓰시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가 되겠니? 4 곱하기 자, 그럼 100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최고 큰 걸 내가 생각해. 4 곱하기 24. 24 플러스 3, 99까지 가능하지? 네. 처음 거 마지막 거만 알면 된다.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변하는 거. 0부터 24까지예요. 몇 개? 25개요. 잘못 세가지고 24개 쓰는 사람도 있다고. 자, 이 몫을 보면 알아. 요거 25개예요. 0부터 24니까. 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런 놈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제 요령이 될 테니까 됐고, 이 더한 결과를 쓸 때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개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i 생각하면 4제곱마다 돌아오니까 4개 정도를 써보라고. 그럼 이 결과를 보고 그 다음 5번째 걸 썼는데 첫 번째 거랑 똑같다면 이 4개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데 4개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더해본 건지 여기까지 더해본 건지 여기까지 더해본 건지를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게 맞다면 처음에 3개를 더했을 때와 돌고 나서 다시 3개를 더했을 때와 두 바퀴 돌고 3개를 더했을 때 이렇게 쓰는데 요 개수 쓸 때 자꾸 틀리는 사람 생겨. 개수 쓰는 방법 다시 얼마씩 커진다고요? 4씩 커지면 4로 나눴을 때 상황으로 생각해요. 5씩 커지면 5로 나눴을 때 상황으로 생각해서 4로 나누면 몫은 제로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요거 연습해 주시면 돼. 그리고 100 이하라면 100 이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썼을 때 가능한 숫자까지 쓰고 개수는 0부터 얼마까지? 24까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25개 안 헷갈리죠? 자, 요 문제들은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고 내가 눈에 봐도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람.